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도망쳐라는 프로그램에 김구라가 출연해 떡볶이집에 갔는데 사장님이 김구라네 하면서 삿대질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장님한테 저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하는 거는 실례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장님 얼굴이 빨개졌다는 에피소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스타에서는 본인이 삿대질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사람 얘기하는데 똑같이 손가락질 한다며 지적질을 받았고 이걸 서장훈까지 배워서 함께 지적질을 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공격할 때는 즐거워하면서 본인을 공격하면 엄청 발끈한다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도 내로남불 레전드 탑3라며 돌아다니고 있는 짤이 있기도 한데요. 출발 드림팀에서 여성 출연자들의 노출이 심하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거기엔 송재희라는 분이 본인이 여자인데 슬라이딩 하는 거랑 수영하는 거 보고서 어찌나 민망하던지 가슴밖에 안 보였다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런데 2PM 우영이 숨겨둔 탄탄한 근육질 복근 공개를 했다는 기사에는 같은 송재희 씨가 재범이 오빠가 그토록 원하던 우영 노출이라면서 재범 오빠 찌찌파티라는 성희롱적인 글을 마음껏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트위터리안이 도살 장면, 가죽 벗기는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인조 제품을 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썼는데 거기엔 다른 분이 본인은 인조도 안 산다며 그냥 도살 장면이 연상되어 도저히 못 사겠다는 멘션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몇 달 전에 엎진 살 살살 녹는다며 소고기를 먹는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발굴됩니다. AI 때문에 달걀을 묻어버리는 사진을 올리면서 A4 용지만한 닭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한 상태로 부리를 절단당한 채 평생 알을 뽑히다가 전염병에 걸려 생매장당한 그 생명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다는 분도 있었는데요. 역시 치킨가스 사진을 올리면서 아기와 하트와 고추라는 남사스러운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내로남불의 언행 불일치, 남 뒤통수 때렸던 썰까지 여러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전 남친이 돈 갚으래입니다. 10년 전쯤 한 여성이 썼던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전 남친과 헤어지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데이트하면서 자기가 다 낸 건 그냥 넘어가겠는데 사귀면서 빌려준 돈은 다 갚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알바도 2개 하고 해서 돈이 좀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 글쓴이가 돈 필요할 때 5만원씩 그냥 좀 빌려서 썼는데 빌린다고 말만 했지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헤어지니 그간 빌렸던 돈을 다 계산하고 있었는지 다 갚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이니까 갚기 힘든 액수라며 분명 본인에게 엿먹으라고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도 하는데요.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남친 보고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빡쳐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사정되면 준다니 주기적으로 언제쯤 줄 거냐고 귀찮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친이랑 첫 관계할 때 본인이 살짝 말로 싫어라는 단어를 했던 기억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남친이 괜찮다며 계속 관계를 가졌다며 이거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도 합니다. 이 여성은 여러가지로 욕을 먹었고 남성 역시 찌질하게 헤어진 후 다시 돈을 받냐는 말을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헤어지니 돈 달라는 남자 본인이라는 글이 올라오며 한 번에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법정 소송 중인 거 판결난 판결문도 같이 올렸는데요. 금액이 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갔다며 빌려간 것도 있고 글쓴이 카드도 빌려 쓴다고 가져갔는데 써봤자 얼마나 쓰겠나 해서 줬는데 금액대가 1000만원이 넘어가는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폭행으로 형사 고소가 들어왔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왔고 다행히 성폭행은 무죄 판결, 민사소송 금액권은 승소했는데 이 여자가 직업도 없고 돈도 없어서 돈 받기가 힘들다고 했다네요. 다음은 다른 사람 자동차 밑에다가 밥 주는 캣맘들입니다. 고양이 급식소를 가짜로 만들어서 밥을 주는 캣맘에 대한 소개는 예전 영상에서 해드렸었는데요. 이상하게 남의 자동차 밑에다가 밥을 놓고 가는 캣맘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와이프가 보낸 사진이라며 벤츠 위에 고양이들이 앉아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고양이 밥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에는
이미 고양이들이 남긴 긁힌 자국들이 무수하게 남아있었고 차 뽑은 지 5개월 만에 이런 기스들로 날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결국 고양이 덕분에 광택을 돌렸다고도 하는데요. 어떤 캣맘은 특이하게 남의 차량 앞유리에 사료를 올려둬서 꼭 차 위에 올라오게 한다고도 하며 아예 주차장에 칸칸마다 고양이 밥을 놔둬서 차 밑에 들어가게 한다고도 합니다. 차 밑에 밥을 주면 정말 위험한 게 보닛 안이 따뜻하다 보니 이렇게 고양이가 차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상태로 운전하다가 고장이 나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이중적인 부분이 다른 동물들에 대해선 아무 관심이 없고 고양이에게만 집착한다는 점인데요. 길에 놓은 사료를 고양이가 아닌 비둘기가 먹는다는 이유로 고양이가 올 때만 주는 분도 있고 담비가 길고양이를 사냥하는 장면이 포착된 뉴스가 나오자 담비는 그냥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며 사람을 공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자동차 길고양이 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길고양이 밥을 주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은 후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다른 차 밑에 넣어 놓는다고 하는데 얼마 전엔 다른 사람 차량 밑에 고양이 사료를 한 캣맘이 놓고 가길래 항의하자 고양이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넌 인간도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캣맘 차량을 알아내 그 차량 밑에다가 사료를 놓자 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항의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군대 가서 몽쉘 처음 먹어본 썰입니다. 글쓴이 집은 어릴 때부터 가난했었고 남들 다 먹는 거 생일 때나 한 번씩 먹었고 과자도 어쩌다 한 번 엄마가 사왔는데 항상 크림블이라는 과자였다는데요. 이게 몽쉘이나 초코파이 같은 건데 몽쉘의 보급형 느낌 이런 거였고 글쓴이는 초코를 엄청 좋아해서 맨날 엄청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군대를 갔고 훈련소에선 가나파이와 몽쉘을 줬고 가나파이는 어쩌다 한 번씩 주고 몽쉘은 자주 나왔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몽쉘을 처음 딱 먹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맛도 맛이지만 이렇게 군대에서도 퍼주는 과자를 나는 이제서야 처음 먹어봤다는 게 너무 슬펐다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먹어봤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가나파이도 처음 딱 먹게 됐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고 친구들이 고딩 때 사준 초코 케이크랑 똑같은 그런 맛이었다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수양록에 일기 쓸 때 그날 밤 거기에 수료식 날 가나파이 엄마 아빠랑 같이 먹기라고 썼고 실제 수료식 날엔 엄마만 오셨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 뭐 먹고 싶냐고 묻길래 가나파이 먹자고 그거 진짜 맛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래 먹으러 가자 어디로 가야 돼 라길래 훈련소 앞 슈퍼로 들어가서 가나파이를 사는데 엄마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펑펑 우셨다는데요. 우리 아들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먹고 싶은 게 고작 가나파이였냐며 엄마는 무슨 파이니까 유명한 빵집 같은 데서 파는 건 줄 알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내 새끼 맛있는 걸 못 먹어봐서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엄마가 크림블 사오면서 몽쉘이랑 크림블이 크게 가격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 몇 푼 아끼겠다고 자식한테 싼 거 사가는 게 항상 미안했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 얘기 듣는데 본인도 슬픈 감정을 못 다스리겠고 가난이 도대체 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마랑 슈퍼 앞에서 끌어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마트에서 크림블이 보이길래 사서 먹었더니 옛날 생각이 났다면서 요즘은 그래도 집 사정이 그때보단 잘 살고 있다며 다들 힘내자면서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며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첫 댓글로 글쓴이는 미안 얘들아 그냥 크림블 싸길래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해서 적은 거야. 그래도 힘든 사람들 화이팅해라 라며 주작임을 밝힙니다. 다른 유저가 이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넘겼는데 주작이라고 라는 댓글을 남기자 그 마음 그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는 답변을 합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로 인해 갈등이 매우 심화되었을 때 1822년 미국 5대 대통령인 멀로가 미국에서 일부 노예들을 당시 대통령 권한으로 일부 해방시켰다는데요. 그 노예들을 라이베리아라는 땅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 미해방 노예 출신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자신들이 야만스런 원주민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자신들이 당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국하면서 신분제도를 도입하고 이 땅에 살던 다른 흑인 원주민들을 차별하며 노예로 만들고 자신들이 높은
물건 등을 전부 석권하며 아메리카 백인들보다 더욱 악독한 행동을 유지하면서 같은 자국 내 흑인 원주민들을 탄압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국기도 미국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사람의 본성은 그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